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D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총 배점이 40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문제를 봤을 때 이제 총 5문제가 나왔죠. 이 5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계산 작업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표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4번이다, 5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자, 1번부터 같이 한번 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생년월일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표 1번에 봤더니 관리부 자녀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생년월일이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생년월일을 이용해서 태어난 해의 그 요일을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사람은 2009년 3월 2일생이죠. 그때 2009년 3월 2일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그걸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요일 계산하는 방식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2번 방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이제 토요일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열 전체를 표시하게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정 날짜에서 요일 번호를 이제 구해줄 때 우리가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쓰면 되죠. 그때 이제 위크데이 그 함수 형식 좀 보자고요. 자, 우리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요. 자, 위크데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날짜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옵션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위크데이에서 쓸 수 있는 이 옵션에는 우리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위크데이 요 옵션에서 1번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요. 얘는 이제 생략이 가능한 게 우리 1번이고요. 옵션은 2번도 있고 3번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그 중에서 2번 방법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옵션으로 2번을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요 나머지 것도 이제 같이 기억 좀 해주세요. 우리 위크데이 함수에서 옵션을 1을 쓰거나 우리가 이제 생략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요일 번호가 1번부터 시작해서 7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요. 2번을 써도 1번부터 7번까지로 나오고 3번을 썼을 때 0번부터 6번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때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요일을 의미하는 거고 7번까지 이제 토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요일을 구해줍니다. 그리고 2번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요일을 이제 표현해 주는 거고요. 3번 방법은 얘도 이제 2번처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그렇게 이제 나타내 줘요. 그러면 이 두 가지만 봤을 때는 우리가 요일 번호는 이제 1번부터 0번부터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지만 요일은 그때 똑같다고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번호는 똑같지만 시작하는 요일이 이제 다르죠. 근데 그때 이제 문제에서 2번 방법을 써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 1번일 때 위크데이로 구했을 때 숫자가 만약에 1이 나왔다 그 얘기가 우리 월요일이다 그 얘기고요. 2번이 나왔다 그러면 2번이 이제 화요일을 뜻하는 거고 3번이 이제 수요일 4번이 이제 목요일 5번이 이제 우리 금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6번이 이제 우리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고 7번이 이제 우리 일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크데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요일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위크데이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위크데이라고 써주고 앞에 이제 가지고 있던 그 생년월일 찍어주고요. 그리고 컴마 찍어주고 2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1번 하고 나왔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쓴 거 요거를 이제 채우기를 한지를 쭉쭉쭉 이제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일 번호가 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요일 번호가 1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 세 개 날짜 모두 다 월요일이다. 그걸 이제 뜻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6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토요일이다. 그걸 이제 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5번이 나왔다. 그 얘기는 이제 금요일이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토요일처럼 그렇게 이제 문자열 전체를 이제 표시하게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숫자로 구한 거를 이제 토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그런 식으로 문자열 전체로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추즈라는 요 함수를 이제 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추즈라는 함수요. 자, 우리 추즈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제가 1이라고 쓸게요. 1이라고 쓰고 여기다 이제 A다.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우리 C, 그 다음에 D하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choose라는 거의 뜻이 선택하다 그런 뜻이죠.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첫 번째 데이터가 있고 두 번째 데이터가 있고 세 번째 데이터, 네 번째 데이터에서 네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걸 선택해달라? 첫 번째 거 선택해달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다 1이라고 썼으니까 첫 번째에 들어있는 요 A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1이 아니라 제가 만약에 2라고 썼다면 이제 B 두 번째 데이터 B가 나올 거고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 이제 3이라고 썼다. 그러면 세 번째 데이터 C가 이제 출력이 될 거예요. 그리고 3번이 아니라 이제 4번이라고 썼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데이터 D가 이제 출력이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게 우리 choose라는 요 함수요. 그러면 우리 이제 1번이 나오면 월요일, 2번이 나오면 화요일, 3번이 나왔을 때 수요일, 4번 나왔을 때 목요일, 5번 나왔을 때 금요일, 6번 나왔을 때 토요일, 7번이 나오면 일요일이라고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A, B, C, D 대신에 우리가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일요일까지 쭉 7개의 데이터를 전부 다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숫자를 쓰는 이 인수를 쓰는 이 부분에다가 지금 우리가 위크데이로 구해놓은 거 요거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위크데이라고 쓴 거는 요거 잘라내기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choose라는 요 함수요. 해서 choose라고 이렇게 써주고 지금 방금 내가 구했던 그 위크데이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자, 위크데이에서 나오는 그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을 해달라. 만약에 이 위크데이에서 나온 그 번호가 만약에 1번이라면 우리 월요일이 출력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2번이 나오면 이제 화요일 요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이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우리 목요일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요일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우리 토요일이 이제 출력이 되게, 그 다음에 우리 일요일이 이제 출력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지금 식이 이렇게 이제 여러 줄로 표현이 돼 있죠. 자, 일단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아까 여기에서 우리가 위크데이로 구했을 때 첫 번째 칸은 아까 1이 나왔었죠. 1이 나왔었으니까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월요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1번이니까 월요일 그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두 칸은 이제 6번이니까 우리 토요일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칸은 이제 5번이니까 우리 금요일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아래 칸은 이제 6번이니까 토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맞게 이제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우리가 week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에서 2번 방법을 지정해라. 그렇게 나와서 우리가 2번 방법으로 우리가 요일 번호를 먼저 구해주고 여기서 나온 그 요일 번호에 해당하는 거를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요. 우리가 요일 번호 2번을 쓰게 되면 1번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이 시작되고 7번까지 일요일까지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1번이면 월요일 출력해달라, 2번이면 화요일을 출력해달라, 3번이면 이제 수요일 출력해달라, 4번이면 이제 목요일 출력해달라, 그 다음에 5번이면 금요일을 출력해달라, 6번이면 토요일 출력해달라, 7번이면 일요일 출력해달라 라고 해서 지금처럼 월화수목금토일을 싹 다 이제 다 입력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 표 2번에 보니까 입사 지원자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민번호라는 게 있대요.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우리 F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이 주민번호에서 8번째 그 자리를 이용해서 성별을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주민번호에서 8번째 자리가 지금 성별을 할 때는 이 자리를 보고 얘기하죠. 이 값을 일단 꺼내오고 이 값을 가지고 우리가 성별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때 이제 주민번호에서 8번째 자리가 1이나 3이면 이제 남자다. 2나 4면 여자다. 그렇게 해서 지정을 해서 여기다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번호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글자를 우리가 한 글자를 꺼내 오려면 그때 이제 우리가 mi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mid라는 그 함수를 써서 우리가 한번 구해 보자고요. mid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주민번호에서 몇 번째 위치부터 8번째 위치부터 시작해서 몇 개 갖다 달라, 한 글자만 갖다 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성별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처럼 주는 번호에서 성별에 해당하는 거 전부 다 이제 미담수를 추출했죠. 이 추출한 게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1이랑 똑같거나 3이랑 똑같다면 이제 남이라고 그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고, 그리고 2랑 똑같아, 4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고 2나 4면 이제 우리 여를 이제 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남이 되기 위한 그 조건은 1이 됐든 3이 됐든 둘 중에 이제 한 개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두 개의 조건을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 조건을 이제 오화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if 써서 이제 한번 물어보자고요. 그럼 mid라고 제가 식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if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1이랑 똑같아도 되고요, 3이랑 똑같아도 돼요. 해서 그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오화 함수를 열어주면 되겠죠. 오화 함수 열어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자, 우리가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이제 미드 함수 거기 나오겠죠. 내가 지금 방금 미드 함수를 구한 게 1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다시 컨트롤 V를 눌러주면 미드 함수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미드 함수를 구한 게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해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 두 개의 조건, 1이랑 같아, 3이랑 똑같아, 그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오화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지금 써준 겁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컴마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남이라고 출력해달라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1번이 됐든 3번이 됐든 얘네가 아니래요. 그럼 무조건 2, 4라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여자라고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보세요. 엔터 누를게요. 일단 엔터 눌러주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치우기를 쭉쭉쭉 해볼게요. 그 밑에 사람은 4번이니까 당연히 여자가 나오는 게 맞죠. 그 밑에 사람들은 싹 다 1번하고 3번이에요. 그럼 전부 다 이제 남자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다 이제 여자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식이 틀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식에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자, 지금처럼 제가 식을 쓴 게 지금처럼 이렇게 썼죠. 여기서 이제 틀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틀린 거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가 mid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mi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는 번호에서 이 성별에 해당하는 이 값을 이제 꺼내왔죠. 꺼내오고 나서 그게 이제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있다고요. 앞에서부터 이제 제가 강의하던 거를 계속해서 쭉쭉쭉 듣고 오신 분들은 쉽게 찾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틀린 게 얘가 틀린 거죠. 얘가 틀린 거죠. 1이랑 똑같아, 3이랑 똑같아. 요거 쓴 게 이제 틀렸다고요. 이게 왜 틀렸냐? 우리 mid라는 함수를 이용했죠. 우리 mid, left, right 요런 함수들은 함수 자체가 우리 텍스트 함수입니다. 텍스트 함수이기 때문에 요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특정 값을 이제 추출하게 되면 그거는 전부 다 이제 텍스트예요. 텍스트. 해서 지금 여기서 2번이다, 4번이다, 1번이다, 3번이다, 1이다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이제 숫자 값으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문자 값으로 가지고 온다고요. 그러면 내가 앞에서 이 mid 함수 가지고 문자, 우리 2라는 문자, 4라는 문자, 1이라는 문자, 3이라는 문자, 그걸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숫자 1이랑 똑같아, 숫자 3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니까 문자 1하고 숫자 1은 엄연히 다르죠. 문자 3과 숫자 3은 엄연히 다르죠. 다르니까 전부 다 이제 거짓이다 해서 여가 전부 다 이제 출력이 싹 다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여기 식에서 1이랑 똑같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1이라는 거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1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도 문자 3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정상적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볼게요. 엔터 눌렀더니 여자 나왔죠.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 사람들은 1번이나 3번이기 때문에 싹 다 이제 남자가 나왔고, 얘네 두 명은 전부 다 이제 2번하고 4번이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게 맞죠. 해서 우리가 식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줘야 돼요. mid, left, right 이런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이제 값을 추출해내면 그건 이제 문자더라. 해서 지금 여기서 물어볼 때 문자 1이랑 똑같아, 문자 3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제 물어봐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미드, 레프트, 라이트 그런 함수를 가지고 뭔가를 추출해내면 그 결과는 무조건 뭐다? 텍스트다, 문자더라.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우리 표 3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표 3번에 보니까 직원 승진 시험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소속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소속이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들어 있고 이 소속을 봤을 때 격리부다, 관리부다, 영업부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죠. 이 소속이 격리부랑 똑같은 거 찾으래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있대요. 그때 영어가 8점 이상인 거, 그거 이제 찾으래요. 그럼 영어에 대해서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봤을 때 소속이 격리부이면서 영어가 8점 이상, 그러면 이 소속과 우리 영어 점수에 대한 그 조건 사이에 우리 이면서를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또 소속이 이제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이제 90 이상인 그 직원들의 합계 이제 평균을 정수를 이제 F의 20번셀에다가 표시해라. 지금 여기다가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거는 합계라는 게 지금 2열에 들어있고 이 합계 값이 들어있는데 이 값을 가지고 이제 뭐를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라. 평균값을 구해서 그걸 이제 정수를 이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수를 이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int라는 이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합계 이제 평균값을 구해줄 때 우리가 이제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래요. 그때 이제 daverage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함수들을 보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이렇게 이제 D로 이제 시작하는 이런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들은 생김새가 다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전체 범위를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 이제 계산열을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 범위만 우리가 쭉 잡아주면 됩니다.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싹 다 이렇게 이제 생겼죠, 생김새가. 그래서 그때 이제 전체 범위를 잡아라. 그럼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설정하면 될 거고, 그때 이제 계산열이요. 우리는 daverage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는 합계의 평균값, 합계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합계가 들어있는 요 열을 이제 계산열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이 합계라는 거는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을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우리 성명이 들어있고 두 번째 열에는 이제 소속이 들어있고 세 번째 열에는 이제 영어, 네 번째 열에는 이제 전산이 들어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열에 이제 합계가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5하고 그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조건 범위를 찍어야 되는데 지금 조건은 우리 따로 작성된 게 없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을 보면 우리 조건은 F의 13번에서 H의 15번 그 영역에다가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F13에서 H15번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 안에다가 알아서 이제 조건을 입력해서 우리 보고 문제를 풀라고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이제 조건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소속이 이제 격리부이면서 영어가 80점 이상인 거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줘야 돼요. 그리고 소속이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이제 90점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아야 됩니다. 그때 이 소속과 그리고 영어에 대해서 이제 조건이 붙어있는데 중간에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은 모두 다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식에서도 소속이 관리부이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전산이 90점 이상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중간에서 또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쓴 이 조건과 뒤에 쓴 이 조건 사이에 보게 되면 이거나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된다. 그 얘기죠.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하는 방법은 우리가 고급 필터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조건을 작성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지금 여기 봤을 때 우리 소속이라는 거에 우리 조건이 붙어 있고 그리고 영어에도 우리 조건이 붙어 있죠. 그리고 우리 전산에도 조건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제목을 먼저 써주고 우리는 소속이 이제 뭐랑 똑같은 거 찾을 거예요? 우리 격리부랑 똑같은 걸 이제 찾을 겁니다. 해서 소속 밑에 내려가서 여기다 이제 격리부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써주고 그리고 영어 점수는 이제 80점 이상인 거 찾을 거죠. 해서 크거나 같다 80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이면서로 묶여 있으니까 둘 다 만족해야 돼요. AND 조건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격리보다 8점 이상이다. 이거를 같은 행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은 소속이 이제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점 이상이다. 요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소속에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제 관리부하고 이렇게 써주고, 그때 이제 전산이요. 전산 이곳에다가 우리가 90점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소속이 이제 관리부이면서 전산이 90 이상 그랬으니까 얘도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보다 90점 이상이다. 이 두 개의 조건을 같은 행에다가 이렇게 써서 우리가 AND 조건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첫 번째 조건과 이 두 번째 조건 그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이거나로 묶여 있으니까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겠죠. 해서 우리 첫 번째 조건과 우리 두 번째 조건을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조건을 우리가 우화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작성해 준 거예요. 그럼 이제 조건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d_average 요 형태로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d_average하고 우리가 이제 함수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d_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전체 범위 그러면 이만큼 영역 범위 지정해 주면 되고, 컴마 찍어주고요. 이 영역에서 우리는 합계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건데, 그때 내가 전체 범위를 이만큼 잡았을 때 합계는 몇 번째 열에 있다? 5번째 열에 들어있더라. 해서 계산열을 5라고 이렇게 찍어주고,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만 잡아주면 되죠. 우리가 조건을 지금 이곳에다가 작성을 했으니까 이곳을 쭉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평균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이 합계 평균값을 나타낼 때 정수로 이제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지금 방금 우리가 썼던 이 식을 정수값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int로 그냥 싹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우리가 쓴 이 d_average 맨 앞에 찾아가서 요거를 이제 int로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서 나온 그 평균값을 정수값으로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d_average라는 요 함수를 우리가 int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예요. 이렇게 써놓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160하고 이렇게 이제 정수값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d_average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줬죠. 그때 우리가 전체 범위로 지금 이만큼을 설정한 거고, 그때 몇 번째 열을 가지고 평균값을 구해라. 5번째 열에 있는 이 합계의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열을 이제 5로 그렇게 이제 찍어준 거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놓은 곳 이곳을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평균값을 구해놓고 그 평균값을 이제 정수로 이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t로 이 함수 d_average 자체를 전부 다 이제 int로 싹 다 이제 묶어준 거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4번에서라고 했어요. 자, 우리 표 4번에 보니까 고객 관리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구입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구입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B열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구입 수량의 빈도가 가장 높은 그 고객이요. 그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이제 합계, 그거를 우리 뒤에 31번 셀에 이곳에다가 이제 계산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입 수량의 빈도가 가장 높은 그 값이 이제 얼마인지 그걸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최빈수를 구할 때 우리 mode.sngl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요 함수는 함수 이름이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이 함수가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썸이다, 에버리지다, 맥스다, 민이다 그런 함수랑 생김새가 똑같다고요. 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mode.sngl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열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입 수량의 이제 우리 빈도수가 가장 높은 거 우리 최빈수를 이제 구할 거니까 요만큼의 영역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해 주고 우리가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엔터를 땅 하고 눌러보면 우리 구입 수량 이 범위에서 우리 8이라는 그 값이 이렇게 이제 3번이 나왔죠. 그래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그 값은 이제 8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최빈수를 이렇게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빈도가 가장 많은 그 고객들의 구입 총액의 이제 합계, 구입 총액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 이제 합계를 구해라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구입 수량이 8일 때
그때 이제 구입 총액이 지금 35만 6천이 있고, 그리고 29만 4천, 그리고 40만 9천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죠. 요 세 개 데이터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 문제예요. 그때 우리 구입 수량이 8인 그 데이터의 구입 총액의 이제 합계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sumif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sumif라는 요 함수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조건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계산할 그 범위만 우리가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곳에다가 내가 계산 범위로 잡은 그 범위에 sum, 합을 구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모드 쓴 거 있죠? mod하고 요거 쓴 거,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둘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sumif라고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구입 수량을 지금 이만큼을 가지고 있다. 이 범위에서 내가 여기서 구한 우리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서 이곳에서 나온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계산했을 때 그때 아까 8이라는 그 값이 나왔죠? 그러면 이 구입 수량에서 8인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거예요. 그거를 이제 찾아서 우리는 구입 총액의 이제 합계를 구할 거죠. 해서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우리 구입 총액 이 범위만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가로를 닫고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105만 9천원 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지금 요만큼의 범위요. 이만큼의 범위가 우리 구입 수량이고 우리가 mod.sngl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 그 채빈수를 이제 구했죠. 그 채빈수를 구했더니 아까 8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범위에서 8이 들어있는 그 데이터요. 그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뒤에 24에서 뒤에 30번 이 영역의 구입 총액이요. 그 영역의 구입 총액이 요 데이터요. 요 데이터들의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준 거요. 그때 우리 이제 sumif라는 그 함수랑 우리 생김새가 아주 유사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우리 average요. average if 우리 average if요. average if랑 sumif는 여기서 쓰는 이 형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얘랑 아주 유사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그 아이가 우리 countif요. 우리 countif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 쓰고 조건 여기까지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개수만 세워주면 되니까 여기서는 이제 계산 범위가 빠지는 거예요. 해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의 count 개수를 세워달라. 그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sum이다, average다 이런 함수가 붙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어떤 범위에 이제 합을 구할지 어떤 범위에 이제 평균값을 구할지 그 계산할 범위를 우리가 맨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줘야 돼요. 해서 요 세 개 함수는 우리 생김새가 비슷비슷하니까 요 세 가지 함수는 같이 기억 좀 해두세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5번에서 라고 했습니다. 표 5번에 보니까 용기별 적재 할당 계획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저장 수량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저장 수량이 지금 지열에 이제 쭉쭉쭉 들어있죠. 이 지열에 보게 되면 이제 저장 수량이 있는데 이 저장 수량을 각 월에 하루 사용량만큼 만약에 사용을 하면 그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전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일수와 나머지가 이제 얼마인지 그거를 일수 가로 열고 이제 나머지 이렇게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은 내가 만약에 20개의 사과가 있습니다. 20개의 사과가 있는데 이 20개의 사과를 하루에 내가 만약에 6개씩 이제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며칠 동안 이제 먹을 수 있고 그때 나머지가 이제 몇 개인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개의 사과가 있고 총 20개가 있고 그리고 하루에 6개씩 이제 먹는다면 우리가 이제 3일 동안 먹을 수 있겠죠. 3일 동안 먹고 이제 몇 개가 남아요? 2개가 남겠죠. 2개가. 그거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수가 만약에 10이고 나머지가 만약에 4라면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앞에다가 이제 쓴 게 우리 일수죠. 일수.
그리고 뒤에 나머지 값 요게 이제 4가 이제 지금처럼 가로로 이렇게 이제 묶여서 이제 표현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제 구해줄 때 20 나누기 6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 3이라는 게 이제 몫이 될 거고 나머지 값이 이제 2가 되겠죠. 그런 형태로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봤을 때 MOD라는 요 함수를 쓰래요. MOD가 이제 나머지 값을 구하는 거니까 요 4 나머지 값에 해당하는 그 값을 구할 때 MOD 요걸 이제 쓰면 될 거고 우리가 380 나누기 12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몫을 이제 우리가 구해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지금 in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int고 뭐고 아무것도 쓰지 말고 그냥 나누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 저장 수량 나누기 하루 사용량이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주고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32라고 나오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얘가 이제 끝이 아니죠. 왜요? 지금 요게 우리 셀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회계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수점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왜? 소수 자릿수가 지금 0으로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셀서식을 내 마음대로 바꿔주면 안 되겠죠. 그럼 원래 380 나누기 12를 했을 때 이제 소수점이 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이제 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나누기를 했을 때 소수점이 나오면 그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 우리가 int로 묶어주면 되겠죠. int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31 이렇게 이제 정수값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 나누기 얘를 했을 때 원래 소수점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int를 붙여버리면 이제 소수점은 이제 안 나오고 정수값만 이렇게 취해주겠죠. 이렇게 이제 취한 게 우리 몫이에요. 몫을 이제 구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나머지 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 요 식 뒤에다가 우리가 n% 열어주고요. 쌍따옴표 열어서 우리 가로 여는 거 요거 이제 출력해달라.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MOD 나머지 값을 구해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저장 수량 나누기 이제 얼마 해줘야 돼요? 하루 사용량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저장 수량 나누기 하루 사용량으로 그렇게 이제 했을 때 나머지 값을 구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 값이 나올 거고 그 나머지 값을 출력하고 이어서 뭐 출력해라? 가로 닫는 것도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380개가 있을 때 하루에 12개씩 쓰게 되면 총 31일을 쓸 수 있고 31일 동안 쓰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8개가 남더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결값이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G에 24번 나누기 H 24번을 하게 되면 원래 소수점이 쭉쭉쭉 나오는데 그걸 이제 int를 붙여서 우리가 소수점이 나오지 않게 정수값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몫을 구해준 거고 우리가 MOD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장 수량 나누기 우리 하루 사용량을 했을 때 그때 나머지 값을 구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나머지 값을 구해준 겁니다. 그때 이제 나머지 값을 표현을 할 때 나머지 값은 가로로 이제 묶어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가로 열고 여기서 이제 가로 닫아준 거예요. 해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이어서 출력하기 위해서 지금처럼 n%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사용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5번 문제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계산 작업에 있는 요 5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5문제도 풀어보니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혼자서 문제를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게끔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